단면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로 도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도심은 임의 단면에서 직교 좌표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직교 좌표 축에서 임의의 어떤 A라는 단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단면의 어딘가에는 이렇게 도심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도심까지의 거리를 그죠? Y바 X축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Y축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X의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X의 바, 즉 Y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X는 A분의 GY, 그죠? GY는 뭐라 그랬어요?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라고 그랬고, 그죠? GX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A는 도형의 단면적. 그죠? 여기서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조물을 봤을 때는 부재가 되겠죠. 그죠? 부재가 뭐냐면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슬래브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의 단면에 대한 면적을 알 수 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이 단면 1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했어요? 도형의 단면적 곱하기 거리였죠. 그죠? 그 도형의 면적, 도심까지의 거리, 그죠? A 곱하기 거리. 이렇게 구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Y반은 A분의 GX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X바니까 A분의 GX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죠? AX는 Y축으로부터의 거리니까 GY가 해당되고, Y반은 GX가 해당된다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형의 도심이 있어요. 대표적인 도형이라고 하면 되면 삼각형, 사각형, 혹은 뭐 반원, 뭐 사분원. 당연히 원이라고 하면은 원은 뭐 중심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도심이 되겠죠, 그죠? R만큼 반지름을 가지는 여기가 도심이 되겠으니까 원은 뭐 당연할 것이고, 사각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분의 B, 2분의 H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그죠? 2분의 B, 2분의 B, 2분의 H, 2분의 H 이렇게 반씩 나누었을 때 가운데점, 그죠? 가운데점. 그래서 2분의 B, 2분의 H 해당하는 센터에 도심이 존재하는 X바, Y바가 존재하는 거죠.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 3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3등분을 해. 3등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길이를 3등분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3등분을 해요. 길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직각되는 쪽으로, 직각되는 위치 쪽으로 3분의 1 지점, 3분의 B, 3분의 H, 즉 폭에 대해서는 3분의 B, 이만큼의 3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3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3분의 H가 되겠지. 그래서 직각되는 부분으로부터 3분의 B 또는 3분의 H, 그래서 Y방향으로는 3분의 H, X방향으로는 3분의 B 위치에 도심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한 거하고 사각형에 대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등분한 점이 삼각형에 대한 거, 사각형은 2등분한 점이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면적은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면적은 삼각형은 2분의 BH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죠? 사각형 면적 어떻게 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4분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니까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이고, 반원의 면적은 원의 면적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나누기 2분의 1 하면은 반원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반원 같은 경우에는 3파이분의 4R 위치가
여기가 도심의 위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4분원은 3파의 분의 4할, 똑같이 3파의 분의 4할이네, 그죠? 이 위치가 도심의 위치가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 삼각형하고 사각형에 대한 도심의 위치는 확실하게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보다 매우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관성 모멘트, 모멘트 오브 이너셔 해가지고 I라고 대표 기호를 씁니다. I를 단면 2차 모멘트의 대표 기호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I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단면 2차 모멘트 또는 단면의 관성 모멘트 또는 간단히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단면 2차 모멘트는 휨 또는 처짐에 대한 저항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단면의 성질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 처짐은 감소한다. 즉 휘어짐, 휨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의 단위는 4제곱밀리미터, 4제곱밀리미터입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참고로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면적이 밀리미터 제곱, 거리는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의 세제곱이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였어요. 단면 2차 모멘트의 단위는 4제곱밀리미터가 된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거리의 제곱. 그래서 밀리미터의 사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4제곱밀리미터를 단위를 사용한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단순하게 그 면적이 축에 대해서 회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면 1차 모멘트는 왜 나왔냐면 도심이라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 1차 모멘트가 필요했던 것이고 실제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단면 2차 모멘트인데 단면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의 차이는 뭐냐면 거리의 제곱을 곱해준다는 것이 단면 2차 모멘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1차 모멘트 얘기할 때도 이런 그림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임의의 XY 직교좌표내에 임의의 이 A 면적을 가지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미소 면적을 DA라 그러면 DA를 다 더하면 그죠? 이 DA를 다 더하면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면적 A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 미소 면적의 어떤 중심 도심이라 했죠. 이 조그만 미소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y, x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여기를 지워야겠다. 다시 a는 미소 면적 DA를 다 더하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면적에 대해서 A를 결정할 수가 있다면 단면 2차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을 수 있고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거리의 제곱. X축에 대한 거니까 Y가 곱해지는 것이고, 그죠?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A 곱하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적을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것은 뭐냐면 이 x죠. x는 y축에서부터 면적 요소 도심까지의 수직거리, da까지의 수직거리죠, 그죠? 그다음에 ix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da는 면적 요소, 미소 면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y는 뭐냐면은 x축으로부터 이 y값 x축으로부터의 거리죠. 그 다음에 iy는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da는 역시 면적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IX다.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IY다. 그러면은 Y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어쨌든 여러분을 기억할 것은 단면 이차 모멘트는 I다. 이렇게 기호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I라고 쓴다는 거 중요합니다. 단면 이차 모멘트 계속 하게 되면은 단면 이차 모멘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평행축 정리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조금 이번 시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립축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응력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휘응력을 받게 되면은 부재가 휘어지면서 한쪽 부분은 줄어들고 한쪽 부분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단면일 경우에 그죠?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죠? 휘어지니까 단면으로 봤을 때 윗부분은 압축이고 그죠? 아랫부분은 인장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압축과 인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죠? 0이 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0이 되는 위치. 인장도 아니고 압축도 아닌.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윗부분은 전부 다 이 윗부분은 전부 다 압축을 받고 아랫부분은 전부 다 인장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은 가장 큰 인장력, 가장 큰 압축력은 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제일 먼 위치에서 있는다. 그래서 인장도 아니고 압축도 아니고 응력이 0인 변형도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를 지나는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중립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뉴트럴 엑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NA라고 많이 쓰는데 이 중립축과 평행한 이무의 축 X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A라는 면적을 가지는 도형의 단면이 있는데 이 도형을 지나는 이 X 이건 도심을 지나는 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 X축으로부터 이무의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거네. 이거를 이무의 축이라고 해봅시다. 이무의 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무의 축이니까 어쨌든 그 축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고려되면 되니까 위치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무의 축이 있는데 이 이무의 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IX 다시 그죠? IX 다시 이무의 축에 대한 단면의 2차 모멘트 즉 X 축이 이무의 축이죠. 이무의 축 X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IX가 뭐예요? 도심축이죠. 그죠? 도심축 X-축과 평행하고 단면의 도심을 지나는 축 X예요.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차 모멘트에다가 추가로 A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한다는 얘기예요. D. 그죠? 이 도형의 면적에다가 도심축으로부터 이무의 축 X-까지의 거리, 이 D만큼을 추가로 곱해주는데 2차 모멘트니까 거리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밀리미터의 4제곱 요거 단위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 평형축 정리는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평행한 임의의 축이 있을 때 그 임의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그 다음에 그 도형의 면적에다가 임의의 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곱한 값 이것을 평행축 정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형축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많은 이론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기억하고 있으면 뭐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꼭 기억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사실은 잊어버려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기억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축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셔 혹은 I라고 얘기를 했었죠. 몇 가지 도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나오는데 I0 이 지금 도형에 보게 되면 I0가 있고 그죠? I라는 값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I0는 도형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고 I는 도심을 지나는 축의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 도심을 지나는 축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는 도심이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죠?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승. 그 다음에 직사각형인 경우 너비가 b, 폭이 b입니다. 높이가 h인, 그러니까 가로가 b고 세로가 h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로 세로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개념이고, 우리는 이제 단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비가 얼마고 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다. 다시 말해서 두께가 얼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용어를 너비나 높이 혹은 폭이나 두께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이때 I0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는 12분의 폭 곱하기 두께의 세제곱, 너비 곱하기 높이의 세제곱, BH 3승, 12분의 BH 3승, 12분의 B 곱하기 H의 3승,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직사각형인데 이번에는 축이 어디 있냐면은 밑변에 있어요. 밑변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는 3분의 BH의 3승이에요. B는 너비, H는 높이라 그랬죠. 3분의 BH 3승입니다. 그 다음에 밑변이 B이고 높이가 H인, 그죠? 삼각형이 있다. 밑변이 B고 높이가 H야. 이럴 때 도심을 지나는 축, 도심이 어디 있다 했죠? 3분의 H에, 그죠? 3분의 B 위치에 있다겠죠, 그죠? 이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I0 단면 2차 모멘트는 36분의 BH 3승. 그 다음 밑변이 B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이 있다. 이런 경우에 I값, 이때 밑변을 지나는 축입니다. 이 밑변, 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밑변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직사각형인 경우에 12분의 BH 3승. 이거는 외우셔야 돼.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농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저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세상에서 살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 네,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값이에요. 엄청나게 자주 쓰는 값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사각형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것이 밑변을 지나는 축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에 밑변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분의 BH 3승이다. 요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폭이 B고 높이가 H예요. 이때 도심을 지나는 축이 여기가 도심이고 도심을 지나는 축을 X라 그러고 밑변을 지나는 축을 X-라 그러고 임의의 축을 지나는 축을 라지 X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랬을 때 X에서 중립축에서 X-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죠. 그죠? IX. 이거는 도심을 지나는 축이죠. 그죠? 도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IX는 12분의 BH 3승. 자, 그 다음에 IX 다시는 뭐예요? 밑변축이죠. 밑변을 지나는 요 축이에요. 그래서 3분의 BH 3승이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I 라지 X는 IX 플러스 A 곱하기 Y의 제곱이라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평행축 정리.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개념이에요. 왜 직사각형이 중요하냐? 우리가 설계하는 구조물을 보세요. 거의 모든 단면이 직사각형이죠.
기둥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슬래브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단면을 잘라보면은 전부 다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IX. I가 왜 중요하다고? 구조물의 처짐이나, 그죠? 구조물의 휘임, 즉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 값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자, I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는데 I 값을 크게 하려면 요 식에서 I 값을 크게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해요? 이 I 값이 커지려면 12분의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B하고 H 값에 따라서 I 값이 달라지겠죠. 자, B보다 H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H보다 B가 더 중요할까? 즉, I 값을 크게 하는 데는 단면의 폭이 중요할까? 단면의 두께가 중요할까? 폭은 아니죠. 두께가 중요합니다. 왜 두께가 중요해요? 처짐에 대한 저항 성능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얇은 것을 손으로 잡고 휘는 게 쉬워요. 두께가 굵은 거를 휘는 게 쉬워요. 두께가 얇을수록 잘 휘어지겠죠. 그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굵을수록 잘 안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분의 BH 3승은 뭐냐면 우리가 두께가 H에서 EH로 변하면 I 값은 얼마가 되냐면 I가는 12분의 BH 3승이니까 I 값은 8배가 증가하게 돼요. 왜 8배가 증가하게 돼? 2의 세제곱이 증가하니까. EH 2배가 되니까 세제곱이랬잖아. 2의 세제곱은 8이잖아. 그러니까 8배가 증가하게 돼요. 단순히 두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I 값은 8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 I 값을 가지고 구조물의 처짐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이런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단면 이차 모멘트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면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단면 계수, 이것도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긴 하지만 Z라 해가지고 많이 쓰는 값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어떤 거냐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의 가장 끝단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을 단면 계수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폭을 B라 그랬고 높이를 H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도심을 지나는 축이 여기 있고 도심이 여기 있어요. X가 도심을 지나는 축이에요. 그랬을 때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형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I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IX가 있겠지. 이 IX를 단면의 가장 끝단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장 끝이잖아. 그죠?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먼 곳,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압축 연단이나, 연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압축 연단이나 인장 연단 두 가지가 있죠. 끝단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도심까지 거리가 뭐예요? 2분의 h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h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h. 왜 2분의 h예요? 도심이, 사각형은 중앙에 있으니까 2등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IX를, Z는 IX를 2분의 H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Y라고 써야겠네요. 그죠? 여기가 Y니까 이 Y값, 그죠? Y값이 2분의 H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Y가 얼마예요? 2분의 H. IX가 얼마예요? 앞에 되겠잖아. 앞에 슬라이드에 중요하겠죠.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얼마? 도심을 지나는, 그러니까 사각형 단면에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얼마? BH 3승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니까 6이 될 것이고 요거 하나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져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BH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6분의 BH의 제곱으로 Z라고 써요. Z는 단면계수를 의미합니다. 섹션 모듈러스 해가지고 단면계수는 다시 말하지만 그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직사각형 단면, 이 직사각형 단면에서의 단면계수 Z값은 6분의 BH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면계수는 도심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축으로부터 단면의 가장자리,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끝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을 단면계수, 단면인데 단면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Z는 Y분의 I라고 씁니다. 이 단면계수가 왜 중요하냐? 단면계수는 여기 있습니다. 부재의 단면과 관련된 특성, 단면의 계수니까 단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값이에요. 보의 굽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돼요. 보가 얼마나 잘 굽어지는다, 이런 능력을 나타낼 때 이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계수 값을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이 단면 계수에 해당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단면 계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철골 구조 설계할 때 많이 씁니다. 철근 콘크리트 설계할 때는 많이 쓰진 않아. 철골 구조 설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써요. 철골 구조의 뭐 H 형광도 사이즈가 수십 가지예요. I 형광도 수십 가지고 채널 이런 디귿자 형광이라든가 철판이라든가 봉이라든가 각각의 형상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별로 이 단면계수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계산적으로 단면계수를 찾게 되면 이 값을 바로 찾아서 구조물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계수는 중요하긴 하지만 단면 2차 모멘트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Z 단면계수는 Y분의 I고 사각형에 대해서는 6분의 BH 제곱이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계수를 보게 되면은 사각형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 밑변에 대해서는 3분의 BH 3승이라고 그랬고, 단면 계수는 6분의 BH 제곱, Z는 6분의 BH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각형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반경. 회전 반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회전하면서 원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 원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반지름을 회전 반경 또는 단면 2차 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도형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평방근 값, 루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또 오타가 있네. 왜 오타가 있지? 회전 반경. 회전 반경은 단면적 분의 단면 2차 모멘트의 루트 값입니다. 즉 R은 A분의 I, R은 면적이 A니까 A고 단면이 2차 모멘트가 I가 되겠어요. 이거의 루트 값이 되겠어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되느냐? 긴 기둥을 다른 말로 장주라 그래요. 짧은 거는 단주, 짧을 단주, 장주 그랬는데 긴 기둥의 설계에서 좌구라중을 구하는 계산에 기둥의 길이와 관련된 수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좌굴하중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좌굴 기억나요? 하중과 처짐이 변형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좌굴 때문에 좌굴은 휘어지는 걸 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휘어진다 했죠. 그래서 목표 하중이 여기인데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중이 감소가 있다 그랬죠. 그때 이 부분 여기를 좌굴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좌굴 하중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세장비, 가늘고 긴 정도, 세장비예요. 세장비는 예를 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있다. 그죠? 기둥의 높이가 h다. 기둥의 폭이 뭐 d다. 그러면 세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h 나누기 d가 되겠죠. 그래서 가늘고 긴 정도, 폭이 좁고 길이가 길면 세장비가 커질 것이고 폭이 크고 길이가 짧으면 세장비는 작을 거죠.
새 장비가 크면 좌굴이 잘 될까 덜 될까? 잘 되겠죠. 새 장비가 작으면 좌굴이 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회전 반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단면 2차 모멘트에 얘기했고 단면 계수, 도심,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면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거는 도심하고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면 계수가 또 많이 사용됩니다. 회전 반경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물론 설계할 때는 중요한 값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설명했던 네 가지 단면의 성질 중에서는 네 번째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둥이 좌굴될 수 있어서 좌굴되는 새 장비 같은 것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